나주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어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TQ가. 그래서 추세선을 아직은 돌파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제 제가 오후에 좀 바쁜 일이 있어서 일정이 있어서 우선 영상을 못 올리고 알림만 멤버십 회원분들께 올려드렸는데, 자, 검노선과 C라인을 10분 봉이 돌파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이 그림이죠. 네, 여기 검노선을 여기서 이제 전날 종가가 마무리 졌고 요쯤에 끝났어요. 여러분 그림이 어떻게 보이세요? 내려왔다가, 그죠? 여기 이제 B밴드, 매수밴드에 닿고 올라가죠? 올라가서 C라인까지 돌파 시도를 한 후에 또 밀리고 요 안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서 딱 섰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밀고 올라가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결국은 딱 여기서 프리장 시작을 했습니다. 느낌 괜찮다는 거죠. 예, 이거는 내려가서 지지를 하긴 해야 돼요. 하기는 해야 되지만 이 정도면 올라가지 않겠냐. 예,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차트에 어느 정도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차트 공부는 꾸준히 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흐름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날씨도 많이 추워지고 코로나 다시 유행하는데 건강들 꼭 조심하십시오. 예, 투자도 좋고 돈 버는 것도 좋지만 이 시장이 어려우면 쉽게 돈 벌 수는 없거든요. 그럴 때 스트레스 받아서 건강까지 해치면 면역력 떨어지면 더 아프죠? 예, 그러면 우리만 손해입니다. 그래서 건강 더 잘 챙기시고 기회를 봐야 된다. 그런데 지금 산타랠리가 끝난 거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예, 12월 25일부로 이 반등이 안 나오면 산타랠리가 안 되는 거냐? 아니죠. 그냥 과거에 산타랠리라고 하는 건 그냥 연말에 좀 올라가는 거고요. 지금은 상황상 연초에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미국 둘 다 바닥을 좀 잡고 반등을 할까 말까 막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시기니까 지금은 급하지 않게 쳐다보시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프리장 이렇게 시작했던 게 어떻게 되나요? 쭉 올라가죠? 근데 올라가면 이렇게 가냐? 아니라는 거예요. 주식은 항상 그렇지 않아요. 이 정도 가면 또 이렇게, 수익 실현을 해야겠다 하는 매도세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밀리죠. 밀리고 어디까지 밀려요? 딱 C라인까지도 밀리죠? 여기서 반등이 쫙 나옵니다. 자, 기가 막히게 잘 맞아요. 그래서 주식 차트 잘 모르면 저는 주식 당연히 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알면 훨씬 도움 되죠. 그럼 이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거든요. 네, 또 쭉 올라갔다가 이렇게 가나요? 아니죠. 네, 여기 또 S밴드쯤 닿아서는 다시 내려가서 어디서 닿습니까? 검노선에서 지지받고, 네, 또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또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 졌죠. 그러면 오늘 어떨까요? 오늘 뭐 개파락으로 여기서 시작하지 않는 이상 뭐 한 요 정도에서만 시작해줘도 괜찮아요. 네, 20.8만 깨지 않으면, 제가 항상 20.5 강조 드리잖아요. 예, 여기도 괜찮습니다. 여기까지만 떨어지지 않으면 어느 정도 이렇게 반등할 수 있는 포지셔닝에 왔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도 어차피 주식 수익을 보시는데 그 흐름을 보시죠. 그러면 그 계좌 잔고만 보지 마시고 차트 보시면서 이게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이런 것들을 익숙하게 익혀두시면 투자하시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지금 일봉상에선 여기 와 있다는 거예요. 일봉상도 어떻습니까? 기가 막히게 검노선에서 십자도지로 아래 지지하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왔죠. 그러면 올라가면서 여기 21이평 여기 빨간색이거든요. 여기 또 한번 걸릴 거예요. 걸릴 거라도 또 밀려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밀려도 한번, 지금은 뚫을 수 있는 기세다, 뚫을 수 있는 분위기로는 가고 있어요. 이런데 여기서 이제 개파락 팍 띄워서 장대 음봉으로 내린다 그러면 좀 어렵지만 지금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대5 5대5로 놓고 보세요. 그냥 5대5로 놓고 보시고, 자, 주봉에서 보면 24.5를 그래도 뚫어야 됩니다. 여기가 지금 밑에 하단 박스거든요. 하단 박스 형성이 된 거고, 결국 여기를 올라가야만 우리가 상승으로 가는 거니까 지금 요 구간이 참 어려운 구간이죠. 예, 20.5에서 21.5죠. 21.5에서
24.5까지 3달러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만 잘 이번 주 다음 주 초까지 해서 올라가면 저는 올라갈 수 있다고도 봅니다. 지금은. 그래서 추세적 상승보다는 늘상 강조드리지만 어떻게 해요? 예, 우선 반등을 하고, 예, 반등하고 볼 일이죠. 뭐 여기까지 올라갈 일은 오늘에서 39까지 안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차근차근 한 단계씩 보시되, 예, 이렇게 올라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하고 월요일이죠. 예, 그때까지 별 무리 없이 CPI도 발표가 되니까요. 조금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추세상 지난달 CPI 발표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상승의 요소는 있다. 근데 뭐 그게 안 되더라도 크게 문제 되시는 건 없는 거니까 그 정도 파악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샘플 계좌 자체에선 뭐 다시 비슷한 수준으로 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 RP를 1200에서 이제 1300으로 좀 늘려놨어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매도를 하면서 RP 안 쓸 수 있도록 돈을 묶어두고 있습니다. 상승을 하더라도 묶어둘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한번 기회가 올 때, 상승할 때는 그냥 요 예수금 쓰면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제가 하락 조심하면서 TQ를 매수를 안 하냐? 아닙니다. 합니다. 438에서 지금 470 됐죠? 예, 매일 걸어두고 자고 있어요. LOC 매매 걸고 그냥 자고. 이거 사지는 거는 신의 뜻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잘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사지는 대로 사고, 그리고 떨어지면 뭐로 방어하는 거예요? 네, 여기 SQ로 방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17개에서 어제 익절해서 또 7개. 요거는 뭐 자동으로 매도되기 되게 걸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프리장 또는 본장 초반에 수익 난 거 매도를 하고 다시 이렇게 걸어두는 그런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윙 계좌에서도 요것들을 요거는 이제 LOC로만 하고 있어요. LOC로 한 개씩, 많이도 말고 그냥 한 개씩만. 현재 가격 있죠? 예를 들어 TQ가 22다. 그럼 LOC 아래로 22의 LOC로 걸고 그냥 한 개씩만 걸고 자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떨어질 때마다 이렇게 사지는데 지금은 많이 살 생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공격적으로 더 사야겠다 생각하면 뭐 매수하겠지만 지금은 어쨌든 천천히 하시고 해가고 있고, 여러분도 좀 천천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있는 거 수익만 나도 그것도 대단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건 과거의 연방기금 실효 금리입니다. 실제 금리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시대에 왔다라는 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요새 용어 중에 뭐 가스라이팅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자꾸 반복하면 그게 진짜 그거라고 믿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도 뉴스에 가스라이팅 당하시면 안 돼요. 첫 번째는 우리 맨날 했던 얘기 이거죠. 금리 인상하다가 동결하고 금리가 내리면 어떻게 된다? 주가 폭락한다. 폭락했죠. 여기 이렇게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2004년도인데요. 올리다가 그러면 올라가죠. 저기 주가가 이거 나스닥이니까요. 그 다음에 고정시키고 내리면 폭락한다. 맞죠? 예, 맞습니다. 여기서도 그랬어요. 2016년 이때도 이렇게 올라가다가 고정했다가 내리니까 폭락했어요. 자, 이게 과거에 맞았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금리 올리고 있죠. 올리고 있으면 올라가야죠. 네, 안 올라가죠. 네, 지금 안 올라가는 겁니다. 왜 다를까요? 상황이 다른 거죠. 예, 상황이. 이쪽도 버블이긴 했는데 이때는 고금리였잖아요. 기준금리가 2% 이상대로 출발한 거고, 지금 우리는 어때요? 0%대 금리에서 출발한 거라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리를 더 올린다고 하면 주가가 반등을 좀 하더라도 이건 이렇게 오랜 기간 반등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진짜 4년 동안 금리를 조금 올릴 때 주가가 상승한 거지, 1년 만에 4%대로 올려버리는 이런 경우는 없었다. 그래서 과거에 들으셨던 게 100% 맞는 건 아니다라는 건 분명히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때요? 파월이 금리 조금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 완화죠, 여기. 그럼 과거 입장에선 좋을 게 하나도 없었어요. 완화를 하는 순간 조금 뭐 올라갈 수 있지만 결국은 곧 떨어질
그 시기가 다가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도 동결하고서 내리니까 바로 폭락. 예, 다 똑같이 과거에 이렇게 움직였는데 지금 어떻게 될 건지는 잘 모르겠다는 거죠. 이걸 과거 기준으로만 꼭 보지는 마십시오. 동결을 하더라도 가장 큰 차이가 뭐라는 거예요? 금리도 있지만 여기는 물가가 물가 제로는 아니죠. 그러니까 2%가 목표였잖아요. 과거 연준은 2%의 물가를 안정시키는 게 목표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물가가 3.5%인데 2%로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1%대였어요. 1%대. 1.5, 뭐 1.45를 2%로 올리려고 막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금리를 왔다 갔다 시킨 건데 지금은 어때요? 왜 6%, 7%대의 물가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이제 낮춰야 되는 거라 금리를 쉽게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과거에는 금리를 쉽게 올리고 내렸다. 왜냐? 물가가 낮았으니까. 그런데 물가가 왜 낮았어요? 바로 중국 때문에 그랬죠. 중국이 세계 공장을 자처하면서 낮은 임금, 뭐 이런 낮은 원가 해서 싼 물건 많이 뽑아냈잖아요.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이 잡힌 거지 금리를 뭐 20%씩 올려갖고 인플레이션 잡은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알 수 없습니다. 이 뒤쪽은 그냥 모른다고 생각하시고 차트 보고 대응하시는 게 저는 더 낫다고 보고요. 지금은 어느 누구도 확신할 수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미국이 중국을 저렇게 찍어 누르는 이상 중국제 물건을 많이 쓸 수도 없고 중국도 또 비싸잖아요. 지금 임금도 비싸서 어차피 물가는 계속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국에서 이제 생산하죠. IRA 법안을 통해서 미국은 또 좋아질 거예요. 이렇게 세 개의 공장들이 다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미국으로. 그러면 당장은 힘들더라도 좋아질 건데 중요한 건 그럼 물가는 그렇게 낮아지지 않을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 저는 물가는 쉽게 안 잡힐 것 같아요. 예, 조금 낮아지는 거지 옛날처럼 1, 2%대는 절대 못 갈 것 같다. 그래서 3에서 4%대를 생각하면서 새로운 방향으로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지금은 금리가 그렇게 중요한 변수가 아니다. 예, 이런 정도는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리가 인하하면 주가가 또 폭등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은 안 하시고 편안하게 대응하시는 거, 예, 방향 보고 그냥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저희 멤버십 그 회원분들께 제가 이 검색기 이렇게 공유를 드렸는데 자, 요렇게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자, 오전에 이 국내 거래는 이런 겁니다. 사실 근데 TQ도 전 크게 다르다고 생각은 안 해요. 이제 뒤에 보여드릴 건데. 자, 어제 같은 경우 이렇게 대유라는 종목이 떴거든요. 대유라는 종목이 떴고 오전에 떴고 이제 오후에도 여기 떠 있죠. 그러면 얘는 유지가 된 거죠. 그래서 20%에서 24%를 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제가 20%, 한 8% 떴을 때 이렇게 샀어요. 사서 올라갔을 때 매도하고 그리고 계속 이렇게 사서 모았죠. 사서 모아서 여기 이제 제일 높을 때 딱 여기서 매도를 하고 이게 이제 어제 마지막이었어요. 끝에 갑자기 한 4%가 쫙 올라서 이렇게 하면 12% 정도 수익이 난 거죠.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자, 근데 오늘 아침에 딱 장 개장되자마자 이렇게 내려갔거든요.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추가 매수를 하고 지금 기다리는 상태인데 예,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죠. 근데 주식은 그냥 이런 흐름이라는 거예요. 흐름. 사놨다고 내가 무조건 오른다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올랐을 때 매도하고 떨어졌을 때 다시 사고 예, 그리고 여기 올라갔을 때도 매도하고 이렇게 파도 타기를 잘 하셔야 여러분이 수익을 낼 수 있는데 국내장을 하는 이유는 텀이 짧거든요. 이게 하루에서 3일 이 안에서도 얼마든지 수익 내고 당연히 손실도 발생합니다. 예, 손실이 무조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막 1년, 2년씩 갖고 가서 그때 가서 손실이면 너무 이제 심리적 데미지가 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국내장을 좀 좋아하는 거고 뭐 아직은 제가 대한민국 사람이라 대한민국 주식을 좀 사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KM이라는 종목도 있죠. 오전에. 예, 여기도 오후에까지 있는데 보시면 얘는 엄청 떨어졌죠. 그래서 손절을 잘해야 됩니다. 예, 국내 주식이나 미국 주식이나 손절은 전 필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조건 사서 모으는 건 좀 위험하다. 예, 이유는
자, KM부터 보여드릴까요? 이 종목도 저는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해서 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래서 수익 익절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익절을 일부러 하죠.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떨어졌을 때 황당해지잖아요. 손해만 보고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더 올라서 더 큰 욕심 부리려고 하니까 자꾸 손실 보시는 겁니다. 저도 이 종목에서 손실은 봤는데 아직 갖고 있어요. 그런데 줄여서 갖고 있죠. 여기서 손절을 하고 여기서 또 내려가길래 손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선 다시 매수를 하죠. 왜? 여기 21선 위쪽이니까 다시 반등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매수를 했는데 실패했죠. 그러면 또 그냥 손절을 하는 겁니다. 절반 정도 손절을 했고요. 그리고 다시 내려가니까 좀 더 사서 모았는데 여기죠. 예, 급등밴드 요 근처 가서 떨어질 것 같다 생각을 했지만 그냥 조금 더 샀어요. 여기서 떨어졌으면 아마 전량 매도를 했을 겁니다. 근데 다행히 여기서 샀는데 어때요? 이렇게 올랐죠? 그럼 여기서까지 또 수익이 나니까 또 익절하고 요게 이제 하루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루에. 그러면 굉장히 복잡하더라도 이걸 하실 수 있으면 1년짜리 뭐 1개월짜리는 못 하겠습니까? 다 하겠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내려가서 여기 검노선을 밑에 깨고 내려가길래 또 손절을 했고 익절이죠. 여기서는 수익이 났었습니다. 익절하고 그리고 여기죠. 이제 B밴드로 확 깨고 내려가서 네, 여기서 그냥 우선은 대부분 정리를 했다가 다시 사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익률이 보니까 마이너스 한 2%? 이 정도 됩니다.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도 수익 낼 거 다 내고 내려와서 물론 손실이 또 있는 거죠. 예, 일부 여기서 손실이 났을 거지만 뭐 그렇게까지 다 따지면 주식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냥 전 훈련용으로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실력을 잘 키워 놓으면 이게 일분봉이라 그렇죠. 여러분 이게 일봉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일봉. TQ의 일봉. 그럼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위에 올라갔다 익절하고 이렇게 안 하고 계속 사모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와 있으면 그냥 손실이 상당히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일분봉을 일봉이라고 생각하고 매매해 보시면 굉장히 실력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 또 제가 팁이라면 팁을 하나 드릴게요. 자, 요게 뭐냐? 가격 차트 설정인데요. 요 양봉이든 음봉이든 아무 봉이나 상관없습니다. 여기다가 더블 클릭을 키우면서 딱 하시면 요 화면이 떠요. 근데 유형이 뜰 수도 있고 속성이 뜰 수도 있으니까 여기 기준선을 딱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설정을 쭉 해놓고 있는데 뭐다 쓰면 복잡하니까 뭐만 하셔도 되냐면 여기 2차 지지 있죠? 2차 지지. 네, 여기만이라도 체크를 해서 써보세요. 여기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선이 뜨냐면 이게 떠요. 여기 오리콤 기준으로 8530이 뜹니다. 그러면 이게 보통 전 고점이에요. 예, 차트가 이렇게 움직일 때 이전 고점 있죠? 거기에 지지선이 딱 뜨거든요. 이걸 매번 차트에서 찾으려면 힘드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토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밀이 하나가 뭐가 있냐? 자, 이 밑으로 이렇게 흐르죠? 이렇게 차트가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돌파했냐? 바로 이 선을 돌파하는 게 중요해요. 이 선을 돌파해서 여기서 밀렸죠? 밀려갖고 어디 닿습니까? 검노선에 닿죠. 검노선에 닿기도 하고 여기 2차 지지선에 닿기도 합니다. 보통.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급등이 나옵니다. 네, 여러분 이거 잘 활용해 보세요. 이거 상당히 좋은 팁입니다. 한번 얘가 뚫었다. 이 선을 뚫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상승하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강하게 눌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매도 물량이 털린다는 거예요. 예, 위에 있던 이렇게 올라가니까 매도가 막 일어날 거 아닙니까? 물렸던 분들이 수익이니까. 그러면서 물량을 털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슈팅을 주는 거라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요, 이럴 땐.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막 살려고 노력하면 좋은데 이러면 오래 기다려야겠죠? 그러니까 한번 올라갔다 다음에 이렇게 눌린 다음 바로 요 근처에서 다시 사시면 한 번에 수익이 나겠죠. 그러니까 요걸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리콤도 이 케이스여서 제가 들어간 거예요. 이 케이스. 그래서 올라갈 때 여기 똑같습니다. 일분봉에서 여기 급등밴드죠. 급등밴드 올라타서 밀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계속 추매를 했죠. 일부 손절도 했습니다. 전 물량을 항상 그렇게 조절을 해요. 무조건 사겠다.
이런 개념 없어요. 딱 원하는 만큼 50이면 50, 100이면 100 고한도에서 운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면 전 일부러 한번 팔아줍니다. 그래봐야 손실 얼마 안 돼요. 마이너스 1, 2%. 금액이 작으니까 손실 금액은 더 적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샀는데 자, 올라가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만약 여기서 못 올라가고 내려간다. 예, 그러면 매도를 해야죠. 여기 P밴드, 여기 이렇게 하늘색 점 보이시죠? 이게 P밴드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안 닿잖아요. 안 닿고 안 닿고 안 닿았죠? 저는 여기 닿으면 이것도 손절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들을 제가 차트에 다 넣어놓고 사용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 너무 복잡하다 이러시는데 저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예, 프로일수록 단순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프로십니까? 프로이신 분도 있고 아니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럼 내가 프로가 아니라면 조금 복잡해도 다 써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도 안 닿았죠? P밴드를 하나도 안 닿아서 다시 사서 모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올라가네요. 올라가서 여기서 지지받았죠? 예. 급등밴드에서 지지받아서 다시 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일부 익절해주고 왜 익절해줬을까요? 여기 밴드 하나 지나가죠. M밴드 지나가서 일부 한 20% 매도한 겁니다. 수익 내고 그리고 또 밀려서 또 산 거예요. 그럼 또 올라가서 여기 또 닿죠? 선에. 그래서 또 익절해주고 또 사고 그리고 나서 여기 20일하고 검노선에서 딱 닿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슈팅 팍 나오죠? 그래서 예, 크게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지금은 예, 우선 전부 다 털어냈고 여기서 이제 다시 사기 시작했죠. 자, 이렇듯이 여러분들이 TQ든 국내 주식이든 이 원칙이 있어야 돼요. 매매 원칙을 갖고서 연습을 계속 하시면 상당히 좋은 성과가 납니다. 하락장에서 손실 나는 거?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누구나 그렇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훈련하시면 더 좋은 결과는 내가 만들 수 있다. 예, 이런 거 명심하시고 자 오늘도 좋은 국내장은 뭐 아주 나쁘진 않은데 끝까지 가봐야겠죠? 예, 보시고 오후 나스닥도 좋은 흐름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 잘 보내세요.